안녕하세요. 이츠킨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의 창립자이자 월드코인의 창시자인 샘 알트먼 씨를 모셔서 그가 2021년에 예견한 미래 AI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트먼 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오픈AI를 창립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2021년도에 논문으로 작성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에서의 일은 매일 저에게 사회경제적 변화의 거대함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게 될 변화죠.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맡게 될 거예요. 권력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겁니다. 공공정책이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적 미래를 수용하고 그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회사와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곧 다가올 부를 공정하게 분배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사회가 훨씬 덜 분열적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득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법적 문서를 읽고 의료 조언을 할 겁니다. 다음 10년 동안에는 조립 라인 작업을 하고 어쩌면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 기술 혁명은 막을 수 없어요. 이런 똑똑한 기계들이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서 혁명의 속도는 가속화될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따릅니다. 첫째, 이 혁명은 엄청난 부를 창출할 거예요. 충분히 강력한 AI가 근로자로 합류하면 많은 종류의 노동 비용은 거의 제로로 떨어질 거예요. 둘째, 세상은 너무 빠르고 급적으로 변해서 이 부를 분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정책도 급적으로 변해야 할 거예요. 셋째,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이런 빠른 변화에 직면해서 미래로 향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가지고 있죠. 이 변화는 단순히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달라질 미래, 사회를 위해 설계되어야 해요. 이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 계획들은 실패할 거예요. 마치 전농업 사회나 공건 사회의 조직 원칙들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파트 1. 지금부터 AI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술 발전은 지수 함수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150년 전에는 내연기관이나 가정용 전기가 없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500년 전에는 산업기계가 없었고 1만 5천년 전에는 농업조차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변화는 우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인 사고, 창조, 이해,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농업, 산업, 컴퓨팅 혁명을 경험했고 이제 네 번째 혁명인 AI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혁명은 사회가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생성할 거예요. 앞으로 100년 동안 이루어질 기술 발전은 부를 다루고 바퀴를 발명한 이래로 이루어진 모든 발전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우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아직은 원시적이지만 추세는 분명해 보입니다. 파트 2.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 삶을 영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부유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이죠. 부는 구매력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는가. 사회적 부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에서 비디오 게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이 비용 감소를 빠르게 이끌 것이죠. 반도체와 무어의 법칙을 예로 들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칩은 대략 매 2년마다 같은 가격으로 2배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TV,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비용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택, 건강관리, 고등교육과 같은 다른 비용은 상당히 상승했죠. 이러한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면 단순한 부의 재분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가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공급망 단계에서 노동 비용이 주된 비용을 차지하니까요. 예를 들어 로봇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채굴하고 정제한 자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집을 짓는 비용은 로봇을 빌리는 비용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로봇들이 다른 로봇에 의해 제작된다면 그 로봇을 빌리는 비용은 사람이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보다 건강 문제를 더 잘 진단할 수 있는 AI 의사나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AI 교사를 상상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세대의 구호가 되어야 해요. 유토피아처럼 들리지만 기술이 이미 일부에서는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모든 것 주택, 교육, 음식, 의류 등이
2년마다 반으로 저렴해지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할 거예요. 후 기술 혁명 후에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다른 쪽에서의 풍요로움 덕분에 우리는 그 일자리가 무엇이 될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가질 거예요. 파트 3. 경제 시스템이 안정되려면 성장과 포괄성이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경제 성장은 매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성장이 없거나 매우 적은 제로섬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대립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돈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한 대립은 불신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반면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두가 이기기 쉬워서 갈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경제적 포괄성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의미해요. 이는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며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게다가 이는 성장을 더 촉진하는 부수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생성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되지만 진보의 대가로서 불평등을 낳기도 해요. 이런 시스템은 기술적 이득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데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진전의 대가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해요. 일부 불평등은 괜찮아요. 사실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를 시도한 모든 시스템에서 중요하다고 나타났죠. 하지만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에 대해 점진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여러 이유로 이 방법은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문제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일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가 대부분의 기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함에 따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예술과 자연을 감상하거나 사회적 선을 위해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보다는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데 집중해야 하고 이 세금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직접 소유권과 부를 분배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두가 직접 주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롭지는 않지만 AI가 더 강력해짐에 따라 실현 가능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부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죠. 부의 두 가지 주요 원천은 1. AI를 활용하는 회사들과 2. 고정된 공급을 가진 토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어요.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특정 가치 이상의 회사에 대해 매년 시장 가치의 2.5%를 주식 형태로 펀드에 납부하는 세금과 사유지에 대한 2.5%의 세금을 달러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본화될 거예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매년 달러와 회사 주식 형태로 계좌에 배분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육, 건강관리, 주택, 회사 설립 등 원하는 목적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지원 산업의 비용 상승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선택함에 따라 실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포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만약 나라가 계속 잘 성장한다면 모든 시민은 매년 펀드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시민이 경제적 자결권과 함께 오는 자유, 권력, 자율성, 그리고 기회를 점점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빈곤은 크게 감소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회사 주식으로 납부되는 세금은 회사, 투자자, 그리고 시민 간의 인센티브를 조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이윤에 대한 세금과는 다르게 작용하며 인센티브는 마치 초능력과 같아서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기업 이익은 종종 변장되거나 연기되거나 해외로 이전될 수 있고 주가와 종종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주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주가가 오르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개인 자산이 국가와 함께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됩니다. 헨리 조지,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는 1800년대 후반에 토지 가치세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 개념은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어요. 토지의 가치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활동 때문에 상승합니다. 토지 주변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의 네트워크 효과, 접근성을 높이는 대중교통, 그리고 인근의 레스토랑, 카페, 자연 접근성 등이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죠. 토지 소유자가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창출함보다 큰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국의 가치 창출의 한 조각씩 소유한다면 모든 이들이 미국이 더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혁신과 국가의 성공에 대한 집단적 지분은 우리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아무도 제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바닥을 제공할 것이며 기술이 사회적 부를 위한 미덕의 순환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한다는 공동의 믿음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이 환경보호, 인권 등의 보호와 균형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모두가 소유주로서 혜택을 받는 세상에서 집단의 초점은
세상을 덜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데 맞춰질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이는 것보다 더 다르며 사회는 전자에 초점을 맞출 때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더 좋게는 가능한 한 큰 파일을 만드는 것을 최적화하는 것이고 덜 나쁘게는 파일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식 모두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번 향상시킬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파이가 성장할 때만 발생합니다. 파트 4.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를 자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의 양은 상당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시장 가치로만 약 50조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의 평균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이 가치는 다음 10년 내에 최소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는 약 30조 달러에 달하며 이 가치도 다음 10년 동안 대략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비율보다 다소 빠른 증가율이지만 AI가 가져올 변화를 세계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몇 안 되는 진정으로 한정된 자산 중 하나인 토지의 가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면 토지의 가치가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기본 자원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투자를 장려하며 투기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도 감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잘 수행될 것입니다. 이런 세금이 토지와 기업 자산의 가치를 15% 정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10년 후 미국의 2억 5천만 성인 각자는 매년 약 1만 3,500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AI가 성장을 가속화하면 이 배당금은 훨씬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만 3,500달러는 기술이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크게 줄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더 큰 구매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구매력은 매년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회사가 매년 2.5%의 가치를 나타내는 새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들이 자신들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 세금을 피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지만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포함하는 간단한 테스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더 큰 문제는 회사들이 성장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주려는 유인입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에만 세금을 매긴다면 회사들이 비상장으로 남으려는 유인이 생겨요.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회사들에겐 상장 전까지 몇 년간 세금을 적립해두고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 회사로 오래 유지하면 그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돈을 투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헌법 개정을 통해 세금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강력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높아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회사의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낮아야 해요. 토지의 실제 가치를 측정하는 강력한 시스템도 필요해요. 하나의 방법은 강력한 연방평가관들을 도입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결정하듯이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들은 동일한 평가 가치를 사용하여 지방 세금을 계속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지역에서 해당 연도의 매매가 지방정부의 재산가치 추정치와 너무 동떨어지면 그 지역의 모든 다른 재산들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토지 자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위에 지어진 개선 사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토지와 그 위의 개선 사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합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미래 펀드 배당금에 대해 대출을 받거나 판매하거나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허용된다면 시간에 걸쳐 부의 공정한 분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집행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파트 5. 미래로의 전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정책을 통해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은 저렴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시스템은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므로 이를 일찍 받아들이는 정책 위반자들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거예요. 대공황 시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5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사회 안전망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슷한 순간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과 사람 모두를 지지하는 운동은 광범위한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아메리칸 에퀴티 펀드를 시작하는 정치 방법 중 실현 가능한 하나는 법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2.5%의 세율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체 2.5% 세율은 GDP가 법안 통과 시점부터 50% 증가한 후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작은 분배를 곧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에 익숙해지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GDP가 50%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2019년 수준으로부터 경제가 50% 성장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AI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성장은 매우 빠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기본 자산 클래스에 세금을 매기면서 많은 다른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계획한다면 이를 통해 훨씬 더 공정하고 행복하며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제 논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마다 느끼신 바가 다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저마다 처한 상황에 맞춰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해주신 이찌끼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샘 알트만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배경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하단에 나와 있는 단톡방에 참여하시면 더 많은 월드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 세무조사, 세무컨설팅은 채널 제작에 도움을 주는 김영삼 세무사를 추천드립니다.